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생활공간과 사회 3단원 이 챕터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변화 3챕터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통합사회를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 우리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모두 다 통합사회가 완강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인데,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겠죠, 변화. 그러니까 변화와 문제점인데, 변화.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 물자 이동이 이동하는데 시공간적 제한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죠. 시공간적 제약이. 그치? 그래서 지리학에서 교통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가 생긴 것도 다 뭐 때문일까? 교통의 발달 때문이죠. 교통의 발달. 그치? 분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분당이 만들어졌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분당 시민들이 굉장히 난리를 쳤어.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도 연결되고 고속화도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2의 지하철까지 연결되고요. 그러면서 교통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대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거 다 뭐 때문이야? 교통의 발달 때문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의 생활양식의 변화입니다. 일상생활의 변화. 광역교통망. 대도시권 형성되죠? 그치? 거기다가 시간과 거리가 비용이 감소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봐봐. 서울에서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충청도에 천안까지 지하철이 연결됐죠. KTX가 연결됐죠. 서울에서 천안까지. 충청남도의 천안까지 몇 분 걸려요? 30분 걸려요. 됐나요? 그럼 천안 애들이 어떻게 할까? 천안 학생들이 서울 대치동까지 공부하러 온단 말이야. 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뭐의 발달 때문이야? 교통의 발달 때문이죠. 됐나요? 시간과 비용 거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통신이 발달하니까 SNS가 발달해요. 그치? SNS가 발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소식이나 이런 것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뭡니까? 친구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와 얘기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치? 가까운 사람과 단절되는 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게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치? 그뿐 아니라 요즘에 어떻습니까? 유튜브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이 정보를 거짓된 정보와 그치? 진실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범위의 확대입니다. 국가 내 교역이 증대되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나라는 뭘 만들어냅니까? 뭐 중국은 생필품을 만들어낸다면 그치? 우리나라의 특화된 기술들 있죠. 자동차, 전자제품, 그치? 이런 것들, 반도체, 이런 거 우리나라가 거의 다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 간의 증대, 그 다음에 칠레 같은 데서 뭐가 들어옵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국제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살 수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치? 테슬라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주식을 살 수 있죠. 국제금융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심지어는 외국에다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소위 말하는 부동산은 집, 그 다음에 뭡니까? 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다국적 기업의 발달. 대표적인 건 뭡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들어가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치? 여러분의 해외에 가서도 뭘 볼 수 있어요? 맥도날드. 그러면 맥도날드의 맛은 메뉴와 맛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가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오늘 식사를 하고 싶어 하면 맥도날드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 뭐가 있어? 삼성. 그렇죠? 어느 나라나 삼성 제품을 볼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국적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은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해외 공장이나 연구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물건을 살 수 있는 기업들이죠. 해외여행. 그치?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 좀 부유한 친구도 어때요? 그치? 해외 시험 끝나면 해외여행 가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 학생들, 그치? 많이 가잖아. 그치? 자, 장거리 이동입니다. 장거리 이동.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생태 환경의 변화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면서 구축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죠. 도로 건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터널도 뚫고 막 이러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주죠. 심지어는 여러분은 얘네가 서식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막 고속도로에 가끔씩 어떻게 됩니까? 그치, 노루나 이런 게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죠. 거기다 또 고속도로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벽을 세웠잖아. 그 유리벽에 뭐가 부닥쳐요? 새들이 부닥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통신의 수단은 생태계 보호를 이용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치? 그래서 동물들에게 위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치? 이런 걸 때 수단.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내거나, 그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치? 생태계를 계속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교통통신의 발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지역 격차 발생. 교통통신의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증가되면서, 자, 이게 뭐냐면 경제활동이 증가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에 집중하대요. 서울에,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50%를,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소위 말하는 수도권 어디입니까? 우리 사회학에서 말하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고 지방은 점점 어떻게 하고 쇠퇴하고 있잖아. 그치? 인구가 없어져서 없어지는 마을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치? 폐가가 증가하고 있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미흡한 지역엔 접근성이 떨어져 경제활동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효과? 빨대 효과. 이게 뭐냐면 봐봐. 서울에 춘천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춘천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그치? 그럴 땐 춘천의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춘천같이 공기 맑은 곳에서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춘천 닭갈비는 잘 팔리겠죠. 그럼 문제점은 뭘까요? 춘천에 가서 젊은이들이 쇼핑할까요? 서울로 와서 쇼핑할까? 30분이면 서울에 갈 수 있어? 그럼 서울에 가서 쇼핑하는 거죠. 춘천에서 학원 다닐까? 서울로 들어와서 학원 다닐까? 그치? 고등부 애들은 좀 더, 그치?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치? 이게 빨대 효과야, 빨대 효과. 그치?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주변에 중소도시 인구 자본들이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 닭갈비 빼곤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통신의 발달은 춘천이나 강원도에 있는 애들이나 산골짜기에 사는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통신을 통해서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점도 있죠. 그치? 자,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의 중추도시 육성해야겠죠? 중추도시. 뭐 강원도 하면 강릉과 원주. 강원도니까. 그치? 중추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강원도에 양양 뜨고 있잖아. 양양. 그치? 스킨 서핑 때문에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핑.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양양하면 서핑 뭐 이런 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지역성이 되는 거죠.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이런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통시설을 구축한다 해서 꼭 발전하는 건 아니죠? 흡수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생태환경의 변화입니다. 도로, 철도 건설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동식물 서식지 파괴되죠? 생태가 교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고속도로에 쳐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생태의 교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에 선박평항수. 선박평항수가 뭐냐면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뱃속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다 오는 배가 미국의 평수를 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물을 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있었던 여기 생태계에 있는 물에 있었던 외래종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 생태계 교란. 또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동화뱀이나 그다음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치? 피라냐 이런 거 강가에 버려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치? 힘들어지겠죠? 해결 방안입니다. 생태 도로, 통로 건설.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선박 폐원수 처리 장치의 의무화. 그래서 처리 장치의 의무화해 가지고 다른 물고기나 이런 생태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방안이 필요하죠. 야생 동물의 보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생 동물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들이 보존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치? 생태계를 파괴시키면 우리의 삶도 끝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서로 조화와 그치?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여기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봐도 그래요. 정보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입니다. 정보통신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죠. 정보화. 한 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 산업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화에 따른 공간 생활 양식의 변화인데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뉴스가 끝없이 나오고 정치인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들과 쌍방은 소통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리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청원까지 올립니다. 그치? 쌍방 소통이 가능하고 참여가 가능해요.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근데 또 문제점이 있죠. 이걸로 인해서 막 엄청난 악플을 달아서 정치인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치?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 뉴스가 막 유통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 정치는. 그 다음에 경제. 엄청난 변화죠, 경제. 전자상거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택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는 전자상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인터넷 뱅킹도 증가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다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은행에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될 정도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식 거래도 다 가능하죠. 그치? 주식 거래, 물건을 구입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가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 집을 사오는 사람도 있죠. 조립식 집을 사와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건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EBS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노르웨이에서 이런 집을 삼각형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레고 블록처럼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용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이렇게 전자선거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직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해외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죠. 물품의 구매 시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해요. 그렇지? 밤에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선생님들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그치? 최강인 선생님 강의는 24시간 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치? 시공간적 제약을 감소하고요. 비대면 접촉 증가. 그치? 여러분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비대면. 대면은 직접 만나는 거지만 비대면은 뭐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치? 비대면 접촉. 심지어는 여러분 마트에 가도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람이 계산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컴퓨터에다 계산을 합니까? 컴퓨터에서 직접 계산을 해요. 그치? 그래서 무점포 상점이 등장하죠. 무점포. 인터넷 상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더 발전할 겁니다. 그치? 솔직히 말해서 뭐 백화점도 매출이 줄어들고 마트도 매출이 줄어들지만 인터넷 상거래는 매출이 끝없이 10년 전부터 끝없이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모두 다 뛰어든 상태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고 다양한 물건들 해외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변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원격 수업, 그쵸? 인터넷 수업, 누리통신망 등 인터넷 통한 여론 수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지금 국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시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국가나 국회의원들도 그걸 볼 수 있고요. 지리정보 시스템, 그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다 입력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빼쓰는 거죠. 그치? 날씨 정보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뭐 100년 동의 날씨 변화, 우리 지역의 날씨 변화 이런 걸 지리를 다 정보에다 넣어놓고 그걸 빼서 볼 수 있고요. 지형도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치? 만약에 우리 마을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한 다음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곳, 하천이 좀 먼 곳, 오염도가 적은 토양 지역에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겠죠.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내비게이션에 있잖아. 그치?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죠? 여러분의 위치가 핸드폰에서 GPS를 틀어놓으면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치 파악. 그치? 심지어는 이러죠? 만약에 선생님이 차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냥 이러면 되죠. 내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GPS 제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내 위치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보내줘요. 그치? 그게 바로 위치 시스템입니다. 공간 정보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거대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겠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공공정책의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어요. 공공정책 및 마케팅. 그러니까 경제도 여러분들 그 정부 정책에 있을 때 모든 자료를 다 수입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팀이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점, 인터넷 중독. 이거 문제점이야, 인터넷 중독. 그치? 예전에는 애들이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뛰어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의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핸드폰. 그치? 핸드폰. 이걸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핸드폰의 노예가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너무 심하죠? 개인정보 유출. 선생님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님 이름까지 알고서 막 전화를 해야 돼. 대출 필요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너무 심한 거야. 사생활 침해. 그치? 그래서 막 개인적인 것들을 막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걸 또 범죄로 써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악성 댓글. 이 악성 댓글, 요거 악성 댓글. 그냥 화가 난다고 막 쓰는 건지 아니면 재미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악성 댓글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 지적재산권 침해. 그치? 지적재산권. 선생님이 인터넷에 선생님 강의를 올리면 또 선생님이 잘하는 부분을 또 갖다 쓰시는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범죄. 그쵸? 무슨 방 해가지고 막 범죄 있었잖아. 선생님도 그거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 저런 게 있어? 거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범죄. 계층 간의 정보 격차 심하고요. 감시사회죠. 감시사회가 될 수도 있죠. 그치?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움직이는 거 모두 다 하루에도 카메라에 엄청 찍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자동차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잖아. 심지어는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뭡니까? 카메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쉽게 카메라에 모두 다 노출돼 있을 정도로 감시사이고요. 대면적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대면적 인간보다는 인터넷 통해 인간관계를 하고 있죠. 해결책입니다. 정보 소액의 취에 대한 정보 교육과 복지 향상, 뭐 정보기기, 컴퓨터를 제공한다든지 탭을 제공해준다든지 정보 교육을 실시해준다든지, 그치? 그래서 고급 정보는 또 상위 몇 프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LH 봐봐. LH 사건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죠? 쟤네들은 너무나 고급 정보를 통해서 미리 땅을 사두고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 엄청난 이익, 노동을 통해서 벌 수 없는 이익을 가져가니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겠어. 그치? 자, 우리 지역의 공간의 변화면 지역과 지역성이에요.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죠. 그치? 제주도 하면 제주도, 전라남도 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하면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그치?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지역성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뭘 해요? 축제하잖아. 그치? 축제를 많이 합니다. 축제를 하죠. 축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제도
그 지역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삼척이가 뭡니까? 여러분, 거긴 카르스트 지형에 석회동굴이 많잖아. 그러니까 동굴축제. 그치? 동굴축제를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성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뭐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치?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여 지역성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조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뭡니까?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합니다. 뭘 조사할지. 그치? 수도권의 땅값 변화와 그치? 유입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거. 조사 지역을 선정합니다. 수도권이죠. 그치? 지역 선정은 조사 항목과 조사 계획표. 항목은 뭡니까? 인구 유입.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인구가 유입했는지, 그 다음에 땅값의 변화, 인구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인구 유입 변화와 땅값 변화가 어떻게 서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조사 계획표를 짜야겠죠. 그러면 실내 조사 뭐 해야 됩니까? 그치? 국립도서관에 가서 통계 자료를 뽑아야겠지. 그치? 땅값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 문헌 자료, 조사 항목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조사 지역을 개관한다는 건 다 살펴보는 거야. 이거 실내 조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도를 통해서 수도권의 변화에 따른 지도를 통한 변화, 땅값 변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잖아. 그치? 야외 조사입니다. 야외 조사. 관측과 실측, 부동산에 가서 면담해 봐야겠죠? 중개소에 가서 여기 땅값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문헌에 나와 있는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여기는 통계는 그냥 평균 땅값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평균 지가보다 이 통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인구가 들어왔는데 공식적으로 자기가 주소지만 신고한 사람들만 있을 수 있잖아. 주소지를 여기 나는 경기도 분당에 와서 여기서 살 겁니다 하고 주소 신고를 했어. 근데 신고를 안 하고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또 통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뭐 관찰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죠. 야외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청취도 하고 면담도 하고 촬영도 하는 겁니다. 그치? 정보 분석입니다. 도표를 만들어야겠죠.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단계 구분을 해서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 어느 지역 인구가 좀 빠져나갔고 막 이런 것을 지도를 통해서 분석하고 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표나 주제도를 만들어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인구가 유입할수록 땅값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을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창작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창작 의욕이 떨어져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감히 말하는 건 뭡니까? 저작권을 보호해달라는 거야. 저작권. 음악 저작권. 그치? 그 다음에 영화 저작권. 그 다음에 뭡니까? 소설에 대한 저작권. 글에 대한 저작권. 을입니다.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나타난 정보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치? 라고 얘기하는 게 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 구성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요인이 되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보격차로 인해서 그 격차가 서로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된다라고 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창작권을 지켜줘야 되고 을은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 갑에 생산된 정보를 창작자의 사유재산을 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치? 사유재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기억 맞는 거죠. 니은입니다. 니은. 갑의 정보의 소유권을 강조하면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없지.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해된다가 아니야. 발전한다라는 거야. 디귿. 을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자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보 격차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얘기고요. 니을. 을은 정보가 독점할수록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격차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지. 그렇지? 답 문제 어렵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역 조사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활동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사 순서입니다. 주제 선정하죠. 자, 삐리시의 백화점 입지와 생활공간의 변화. 자, 지리정보 수집, 실내조사,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 봐야겠죠. 그치? 자, 야외조사, 면담, 뭐 이런 거. 지리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뭐 도표나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 보고서 작성합니다. 자, 삐리리 세모세모 백화점 주변 지역에 답사, 이건 뭐야? 야외조사. 답사했잖아요, 야외조사. 응? 삐리리 백화점 주변의 경관의 변화에 대한 문헌 자료를 도서관에 수집한다. 이건 뭐야? 실내조사. 실내조사. 그러니까 이거 니은은 가에 들어가야 돼. 가. 니은은 가. 요건 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는 뭐야? 요거는 야외조사니까 나에 들어가겠죠? 나에 들어갑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삐리리 백화점의 전후의 지가 변화를 지도로 제작한다. 이건 뭡니까? 다에 들어가겠죠. 다. 삐리 시청을 방문하여 방담 공무원과 삐리 백화점 입지 후의 지역의 변화를 대한 면담한다. 이거 뭐야? 야외조사지? 야외는 나에 들어가겠죠. 나. 여기 안에 틀린 건 없어요. 그치? 그럼 봐봐.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가에 들어가겠죠. 기억은 나에 들어가겠죠. 나. 그 다음에 가는 니은이죠. 실내조사. 니은. 문헌자료 조사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야외 조사는 여기 니을이 들어가도 돼요. 니을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치? 니을이 들어가면 요거 있잖아요. 여기 니을 들어가도 됩니다. 또 없나요? 여기도 기억 들어가네요.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네요. 근데 여기가 기억이니까 이건 틀렸네. 그치?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다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맞네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 부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